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애하는 X의 주역분들이 무대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용복 감독님부터 작품 소개와 함께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작품 소개를 벌써 네, 간단하게. 저희 사회자분께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작품 소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게 제가 이 웹툰을 봤을 때 처음 생각이 난 게 천사 악마의 테마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악설, 성선설도 나오는데 그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천사 같은 얼굴의 악마와 그녀를 지키려는 그 두 명의 수호 천사의 다크 로맨스 스릴러라고 생각합니다. 다크 로맨스 네. 스릴러 벌써부터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김유정 씨부터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 같은 얼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악마 같은 배 가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대 씨. 네, 저는 이제 친애하는 X에서 윤준서 역할을 맡은 김영대입니다. 윤준서는 일단 아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있는 친구고 또 그에 따른 방향성을 아진이와 함께 하고자 하는 친구로서 네,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훈 씨. 네, 안녕하세요. 수호천사 김재호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 네, 우리 수호천사 좋습니다. 오늘 날개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여기 옷 안에 있습니다. 네,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름 씨. 네, 저는 레나 역할을 맡은 이여름입니다. 레나는 이제 아진이의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또 아진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여름 씨까지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셨는데 더 부산에서 또 팬분들을 먼저 만나고 오셨죠.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곳에서 또 미리 보신 우리 기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친애하는 X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는 11월 6일 목요일 저녁 6시에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네, 지금 우리 또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릴리 김하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그다음에 김유정 배우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 감독님은 배우분들을 캐스팅한 이유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유정 배우는 이번 역할이 서사 있는 악녀 같은데 이런 악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캐스팅 이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또 원작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캐스팅 이유부터 좀 여쭤볼까요? 비하인드나? 사실 이런 캐스팅은 일방적인 건 아니고 약간 저는 서로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연이 운명처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김유정 배우부터 해서 이 나머지 세 분도 저기 전에 나간 인터뷰에도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친애하는 학습을 하게 된 이유도 김유정 배우가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한 거였고 그리고 옆에 김영대 배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두 배우들을 만나보니 너무 좋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인연처럼 운명처럼 나머지 두 분도 그렇게 함께.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 작품이 이 역할들을 소화해내는 배우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독님 말씀 듣고 나니까 배우분들이 이 작품에 관심 있다고 해서 또 이 작품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유정 씨 이게 왜냐면 네, 지금 여기 조명이 너무 세서 시야를 너무 눈이 부셔서 그 또 우리 스태프분들 조명 조도만 조금 놔줬습니다.
자, 유정 씨. 감사합니다. 왜냐면 유정 씨에겐 또 엄청난 도전이 되는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사가 있는 악녀, 어떤 준비와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제 스스로 뭔가 큰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제가 힘을 주게 될까봐 조금 그런 생각을 배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친애한 X라는 작품이 웹툰 원작이다 보니 원작도 보고 이제 대본을 보면서 많이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느낀 게 웹툰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이미지가 멈춰 있다 보니 그 인물의 아진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준 케이스거든요. 표정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뭐 멈춰 있는데 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게 웹툰 안에서 굉장히 잘 표현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기를 하면서는 뭔가 많이 생각을 한다거나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표현을 과장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어내고 비워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제 뭐 눈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묘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감정을 보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되려 뭐 더 담아내기보단 더 덜어내려고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 또 감독님과 유정 씨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 배우분들이 또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독님도 이 작품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여름 씨부터 그러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우선 저도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봤고 되게 팬이었고요. 또 응복 감독님, 소영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또 이제 좋은 배우들과 함께 또 이 대본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도훈 씨는요? 네, 당연히 일단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었고요. 근데 다만 저는 처음에 좀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 결의 캐릭터였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감독님을 만나 뵀을 때 감독님이 처음 이렇게 만난 순간부터 너무 이제 캐릭터랑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셔서 그러면은 나도 열심히 준비하되 감독님 께서도 많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잘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잘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이번엔 잘하지 않죠? 너무 못합니다. 어때? 네, 너무 못하고요. 네. 근데 우리 감독님께서 잘 어울린다고 용기를 주셨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안경을 써야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경을 벗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김영대 배우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저도 준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준서를 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캐릭터를 내가 또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영광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유정 배우님과 이응복 감독님이라는 걸 듣고 저도 굉장히 또 미팅 감독님과 하기 전에 굉장히 떨리는 또 분명 이 작품을 내가 하기로 했는데 왠지 미팅인데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굉장히 설레고 긴장되면서 갔는데 감독님이 저를 딱 처음 보시고 그냥 뭐 얘기하다가 별 말씀 없으시길래 그럼 저 하는 건가요? 이랬더니 그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딱 저에 대한 그 준서의 모습을 또 재호와 같이 좀 이렇게 캐치해 주신 것 같아서 전 너무 감사히 또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준서는 영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자, 김유정 씨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우선은 백아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이 아진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 이야기 안에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대본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저는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함께 작업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내가 얼만큼 의지를 하고 믿고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 부분을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좀 아진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제가 깰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품을 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품 선택에 있어서 우리 또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네, 저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예. 저 이응복 감독님이랑 저희 김도훈 배우님한테 여쭈고 싶은데 먼저 이응복 감독님은 어쨌든 전작인 스위트홈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작 워툰인데 어떻게 좀 원작을 좀 따라가려고 했는지랑 원작과 좀 차별된 오리지널리티를 주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김도훈 배우님 어제 촬영 중에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좀 그거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 뭐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별점인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원작의 흐름과 캐릭터는 따라가되 그 원작에서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복잡한 흐름이라든가 그 주변 등장 인물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2D하고 3D잖아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가 실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땀과 눈물 면에서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중반부 흐름은 좀 많이 최대한 따라가되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이 분량적으로 12부를 다 채우기에는 웹툰에 좀 내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저기 성인이 됐을 때 분량들은 좀 오리지널로 좀 많이 채워 나가면서 원작의 그런 느낌들을 줄곧 그 지켜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도훈 배우 그 부상 소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좀 어떠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치료를 잘 해서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요. 때는 바이크 씬 촬영 앞두고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원래도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았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늘 안전하게 잘 찍었었어서 저도 약간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시 조심해야겠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잘 회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잘 회복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건강 예, 잘 신경 쓰셔야 되고 오늘도 또 바이크 복장으로 오셨는데 예. 네네. 근데 오늘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왔죠? 이제 네네. 바이크는 안 탈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24 김양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악역이 주인공인 드라마 연출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악역이 주인공인 만큼 좀 표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사전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 김유정 씨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함께 호흡하면서 느낀 김유정은 좀 어떤 배우였고 또 다른 배우들에 대한 만족감도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악역이 주인공인 작품은 처음 연출하셨는데 그 연출 포인트라든지 중점이라든지 수위 조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처음부터 어떤 작전을 갖고 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그 준서 나레이션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아이를 사랑하는가 이런 나레이션인데 그 대목이 되게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못된 주인공이 나오는 웹툰을 독자들은 왜 사랑했는가 그런 마음으로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아진이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본다기보다는 때로는 그녀를 힘들게 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약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달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위 조절이라기보다는 아진이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그리고 그 둘을 그녀를 지켜주는 그 두 사람의 애절한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로 좀 얼기설기
그 이야기를 좀 만들어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수위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살아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들의 호흡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되게 그러니까 연출로서는 좀 뭐랄까 첫 번째 관객으로서의 경험을 한 느낌이지, 연출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좀 전 지켜보고 응원하고,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힘드니까 토닥토닥.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아진 역할 받았던 김유정 배우가 그런 그 저보다 훨씬 선배거든요. 데뷔가 그렇죠. 데뷔 빠르죠. 연도란다. 예.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을 아울러서 첫 번째로 많이 걱정해주고, 본인이 제일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 다독여서,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같이 얘기를 또 많이 나누고, 약간 뭐 술자리도 좀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면서 배우들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시간을 이만큼 많이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촬영을 할 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예,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배우를 보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인터뷰에서도 드러냈는데, 함께한 김유정 배우는 어땠나요? 그 다른 배우들은 어떠셨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너무 근데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무 순수하고 또 너무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착하고, 뭐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운데, 영대 배우도 너무 천진난만하고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 좀 이거는 기사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은 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12시 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랑 다른 사람이 와요. 다른 분들은 끝까지 있는데 영데렐라라고 제가 한 명이 영대를 영데렐라. 12시가 되면 사라지는 김영대 배우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도 아마 애프터 파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카드를 뺏어놔서 못 가지 않을까. 11시 59분까지 볼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쏘기로 했거든요. 오늘. 네, 쏜 만큼. 왜냐면 12시에 땅 가서 많이 쏘긴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더. 그렇죠. 또 이렇게 TMI지만 또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함께하면서 작품을 떠나서 이게 가족이 된 그런 사이 같아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눈 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경닷컴 김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방금 나온 질문이랑 비슷한 결이긴 한데, 이게 주인공이 악녀다 보니까 주인공에게 몰입을 해서,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녀를 응원하면서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이렇게 몰입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정 배우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캐릭터를 연기하고 고민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여름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작이랑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색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정 배우는 왜냐면 캐릭터에 100가지의 고민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미워 보일 수만도, 그렇다고 응원을 무조건 받을 수만도 없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했는지.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기본값으로 아진이를 누군가 옹호해주거나 응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요. 다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아진의 시선을 계속 따라와 주셔야 이 작품의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어서 어떻게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아진에게 완전한 응원이 아닌 계속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우선은 아진이 시선을 따라올 수 있고 아진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이 작품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는 제 연기보다는 이제 감독님께서 연출력으로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왜요? 연출이라기보다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그녀를 지켜봐주는 사람의 시선들이 느껴지는데 여기 나와주신 세 분과 또 오늘 이따가 시사회 때 오시는 특별 출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이 아진이를 지켜봐주는 시선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관계에서 뭐 그런 것들이 아진이의 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좀 많이 달라 보이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그냥 악녀로서의 느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라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라면 이때 어떡할래? 근데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해도 너는 뭐라 할 수 있어? 그래도 그녀는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원죄 의식을 갖고 있는 준서가 가장 가까이서 본 준서가 좀 잘 알 것 같거든요. 또 4부에서 멋있게 나온다며. 그거 네. 얘기해야지. 그렇죠. 자, 얘기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우리 윤준서 분이 네, 4부에서 멋있게 나온다고 약속을 한 거지 얘기. 지금 너무 많이 말을 이렇게 하고 아니, 다녀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얘기를 하면 네. 그런 궁금한데요. 부분이 있어요. 예. 지켜봐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4부에서 우리 김영대 배우의 그러니까 멋짐 4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에서도 멋있는데 유독 네, 네. 아, 준서의 시선에서 봤던 아진이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둘의 관계가 복잡하고 트라우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진이를 바라볼 때 그런 심리학적으로 구원 환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아진이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진이 편을 드는 준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시선으로 보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번에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리액션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낀 게 아진이가 좀 힘든 일을 겪어요. 3, 4회 동안 1, 2부 오늘 보시는 건 조금 소프트한 일인데 기자님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내추럴한 연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느낌으로 쭉 갔어요. 그래서 너무 박수 쳐줬고 놀랐고 이런 씬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아진 역할을 맡던 김유정 배우도 조금 더 힘을 빼고 같이 하는 작업이어서 그래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멋있었다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온 대신 말을 또 한 것 같습니다. 해주신 거죠. 예. 그때 실제로 그 준서가 아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이를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준서인데 실제로 이제 촬영하면서 실제로 아진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감정을 굉장히 크게 느낀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엄청 멋있는 모습이 나왔다. 네. 기대되는데요. 예. 지금도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웃고 계시는데요, 영대 씨. 자, 이번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진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됐다가 주관적으로 됐다가 굉장히 그 감정이 요동을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재호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그렇죠. 준서의 시선으로 보는 게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는 어떤 감정입니까? 아진에 대한 시선은요. 재호는 뭐 설명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맹목적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진을 위한 마음이 언제나 늘 확고하고 그거 하나만큼 확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맹목적인 시선으로. 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맹목적으로 따라줬습니다. 좋습니다. 그 역할로 준비가 구체적인 돼서 얘기는 할 수 왔네요. 없지만 진짜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라는 게 재호였네요, 그냥. 나중에 조금 더 편한 자리가 생기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독님. 예,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들한테. 네. 자, 그리고 우리 멋있는 이여름 얘기를 씨께 질문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또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또 오리지널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레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우선 레나라는 캐릭터가 대본을 봤을 때 좀 더 많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생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레나는 되게 감정에 솔직하고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진이를 통해서 겪는 일들, 그리고 아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레나가 이제 첫 어떤 만남의 누군가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진이에게 제가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 아진이의 실체를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아진이에게 당하는 것, 혹은 아진이와 함께 할 때 제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좀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역할을 좀 표현하려고 하셨다. 순간에 좀 드는 감정에 좀 더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에 완벽하게 동기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살짝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교양 하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하고 유정 씨께 같은 질문 하나 드리고요. 네. 그리고 도훈 씨하고 영대 씨께 좀 같은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선곡의 사회까지를 보고 질문을 드린다는 좀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의 중요한 점은 그 김주영 씨의 본 적 없는 얼굴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봐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얼굴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비슷하게 이제 앞서서 마이데몬이라는 작품도 하셨지만 그 작품하고는 또 다르게 훨씬 더 뭔가 유정 씨한테 나올 수 없는 얼굴들이 있어서 그걸 직접 보는 그 배우 본인과 그리고 감독님의 좀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1회 때 그 친구랑 성희한테 이렇게 몰래 속삭이는 장면이나 아니면 3회 때 그 아버지를 이제 유기하기 직전에 그 하늘을 보고 이제 웃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좀 이렇게 되게 섬찟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직접 뷰파인더를 보면서 이렇게 김유정이라는 배우의 다른 얼굴,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런 얼굴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좀 어땠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훈 씨하고 영대 씨께는 두 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아진이라는 인물의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이제 컨셉인데, 또 이제 처음 뭐 예를 들어서 웹툰을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캐릭터 겹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그 영대 씨의 캐릭터는 조금 더 선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도훈 씨의 캐릭터는 조금 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한 그런 충성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서로 좀 캐릭터가 겹치지 않기 위해서 또 서로 또 좀 약간 그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의 그런 아진을 향한 느낌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도록 좀 서로 좀 조절을 하면서 애를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작품을 보시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김유정 씨 얼굴, 어떻게 보면 다른 얼굴이기도 하고 생경한 얼굴을 봤을 때 이 화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청자가 됐던 우리 감독님은 어땠는지, 그리고 유정 씨는 어땠는지 질문 주셨어요. 그 저도 이 악인의 캐릭터를 담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적게 하는 게 좋을까, 표정을 이렇게 좀 전형적으로 지는 게 좋을까 아닐까라는 수없이 많은 고민했는데, 그 고민은 촬영하자마자 싹 없어지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고민을 했고, 이거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실체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주기로 하고 이거 마음껏 해라 라고 편안하게 그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열어주었고, 그러니까 뭐 배가진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끝나고 나서는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지켜주겠다고, 뭐 두 남자도 있지만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죠? 누군가는 봤을 수도 있죠. 지켜주신다면서요.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정 씨는 그 이제 촬영한 거를 유정 씨도 보고 어떤 느낌이었나요? 사실 네,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모니터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1, 2부도 보고 저희끼리 또 다른 화도 보기도 했는데 내가 저랬었나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많아요. 이 친애한 X 촬영장에서 내가 연기를 했던 순간들이 제가 아진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순간순간 그 당시에 백아진이라는 인물에 휩쓸린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집중도가 높아져서 주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순간들이 많기도 했고 근데 물론 저의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요. 아이고 당연하죠. 예. 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 이제 겉으로 이제 좋은 모습들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저 자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낯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봐오던 얼굴이었고 뭐 표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뭔가 생각이나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뭔가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아진이가 이 이야기에서 잘 어우러져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서로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봐야지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늘 그랬던 것처럼 유정 씨는 그냥 백아진이 돼서 연기를 한 거겠지만 이번에 배우로서 하나의 틀을 깨고 알을 깬 느낌이어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영대 씨와 도훈 씨 각각 뭐 다른 이유지만 백아진에게 맹목적인 두 역할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조절을 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시간적인 차이도 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아진이와 같이 있던 시간이 더 길고 그리고 재호는 후천적으로 이제 아진이를 만나게 되고 그런 시간들에 거기서 나오는 좀 차이도 있고 일단 성격적으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재호는 뭔가 좀 거칠고 감정적이고 근데 또 준서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조력하는 위치가 보일 때부터 좀 달라요. 재호는 좀 늘 앞에서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준서는 뭔가 한 발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은. 네, 중요한 게 지금 있다고 감독님께서. 예. 재호는 아진이를 거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근데 준서는 이게 그 도덕성이 어쨌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면 아진이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막거나 어쨌든 끊임없이 아진이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돌려놓으려고. 그런 구원서사를 갖고 맨 앞에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멋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까먹었나 봐요. 4분. 네. 하지만 저기 우리 도훈 씨는 부끄럽지. 도훈 씨는 그런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훈 씨 인정하세요? 어떤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시키면 무조건 도덕성이 없다기보다는 네. 무조건 아진이가 선택한 하면 거기 무조건 때문에 하겠다. 그거는 아진이가 맞는 걸 거다. 무조건 라고 종교적인 믿는다. 거죠. 예. 거의 맹목적이다 진짜. 네, 뭐 재호도 어느 정도 도덕성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약간 아진이라는 인물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저희끼리 뭔가가 비슷하지 않으려고 뭔가 상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본상에서도 이 두 인물이 너무나 다르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뭔가 포지션은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극이 전개될수록 얘네 둘은 정말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후반부에는 또 이제 재호와 준서의 케미가 또 보여지는 신들이 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두 인물이 같이 있을 때 정말 상극이라는 느낌도 아마 많이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둘은 뒤로 갈수록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네, 좋습니다. 아, 또 아진이가 기가 막히게 상대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혹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쪽에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아까 많이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 유정 씨가 너무나 또 햇살 느낌의 너무너무 바른 이미지시긴 하지만 또 그래서 그런지 이 백아진이랑 좀 싱크로율이 너무너무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싱크로율이 몇 % 정도 되시는지를 조금 구체적인 숫자로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촬영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하필이면 너무 좋아서 이제 또 유정 씨랑 도훈 씨가 열애설까지 날 정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따로 또 대화를 나누신 게 좀 있는지 그것도 밝혀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남아서 네. 또 감독님께는 제가 지금까지 사부를 다 봤는데 약간 다소 조금 잔인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12부작 내내 이렇게 좀 잔인하면은 시청자들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시청자들에게 이 장벽을 좀 낮추고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양한 질문 주셨는데 먼저 유정 씨 싱크로율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 아예 다르다. 네. 아마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주신 질문이죠. 네, 전혀 저는 아진이에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팀 분위기가 워낙 좋다는 거는 제가 뭐 대기실에서부터 이미 느꼈는데 그리고 또 부산에서도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많은 팬들이 느끼셨는데 열애설이 나고 많은 분들이 웃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에서. 저희- 제가 네. 좀 더 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의향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몇 장의 사진을 확보했고요. 저희 거의 바로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네. 부산 스케줄 끝나고 올라가고 막 각자 이제 막 찢어진 상황, 네. 막 흩어진 상황이었어가지고 통화하자마자 한 3분 내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웃었어요. 네, 감독님이랑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었었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관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 작품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잘 그런 됐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죠. 뭐. 영대 씨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심지어 이거 뭐 TMI이긴 한데 저는 또 거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진심으로 전화한 적이 있어. 진짜야?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여름 씨도 여쭤볼까요? 저도 거기 가지는 못했는데 다 되게 많이 단톡에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짰었어요. 같이 저도. 같이 다 같이 가자. 예. 네,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어떻게 갔다 온지도 저도 다녀와서 유정이랑 이제 막 사진 영상 보면서 수다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가지고 다 알던 모습이 갑자기 뉴스에 나와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그 이제 4부까지 보신 기자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3, 4부에 약간 잔혹스러운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12부작의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요 원작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 아진이가 화려한 그 연예계로 데뷔하기 전까지 어떤 그 잔혹함의 끝을 내는 그런 장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전체를 저는 좀 잔혹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문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그 뒤에는 잔혹한 장면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그런 그 잔혹한 그런 느낌보다는 아진이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런 좀 감정이 생길지 아닐지 인간이지만 약간 감정을 생겨서 약간 정말 도덕성을 갖추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보게 되는 게 관전 포인트라 그
나머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들이 생겨납니다. 자, 지금 아까 또 한 분이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합뉴스 김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애하는 X가 HBO 통해서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청자들한테 어떤 부분이 소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HBO 결정되고 나서 촬영을 나갔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지금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정이 돼서 예상을 한다면 어쨌든 그 저희 배우들의 열연이 빚어내는 그런 앙상블이 좀 더 보편적인 그런 해외 시청자들한테 그런 보편적인 그런 어떤 선악의 구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 저는 좀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또 원작이 또 워낙 많은 글로벌 팬들을 열광시켰는데 이게 더욱더 파격적인 시리즈로 돌아왔기 때문에 잔혹하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파멸 멜로 서스펜스로 사랑받지 않을까 싶은데 김유정 씨 어떻습니까? 그 해외 팬들께서도 요즘 또 K 컨텐츠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K OTT 시대 신호탄을 쏘는 친애하는 X 이번에 해외 팬들에게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세요? 이제 티빙에서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셨던 많은 해외 팬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 첫 작품이 이제 친애하는 X가 될 거라는 소식에 저도 매우 기뻤고 아무래도 이제 이 친애하는 X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많은 인물들이 이제 섞이면서 인간관계나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감정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주로 이야기하는 드라마이고요. 그래서 해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차이점이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저희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이여름 배우부터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친애하는 X 제작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재미있는 장면도 많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되게 다양한 내용을 들고 나타나니까 그 부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친애하는 X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훈 씨. 네, 뭐 1부부터 4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렇고 드라마 자체가 약간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뭔가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있는데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4부에 이제 준서의 멋짐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고 5부부터는 또 새로운 장이 열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멋진 김영대 씨. 네, 일단 친애하는 X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여러 인물들의 그런 관계성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시면서 뭔지 모를 희열감과 카타르시스를 좀 느껴가면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멋진 제가 잘 해볼 수 있도록 늘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사랑스럽게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더 깊어졌어요, 확실히. 예. 김유정 씨. 멋진 김영대 배우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영광인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론 이야기는 어쩔 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장면들이 나오는 드라마이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즐겁게 좋은 분위기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작품에 임했기 때문에 아마도 보시는 분들께도 그런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의 구분, 이 도덕성에 관한 것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뭔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깊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것들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관전 포인트로 또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용복 감독님. 지금 그 12부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보다 보니까 회별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 네 분과 또 나머지 1, 4부에는 김지윤 배우, 그 5, 8부에는 황인엽 배우, 그 뒤에는 또 홍정현 배우가 약간 이 선발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분위기를 체인지하고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색깔이 잘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회마다 좀 다르게 보시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 4부를 보시고 나머지 회도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티빙 오리지널 친애하는 X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에 티빙을 통해서 1회부터 4회까지 먼저 공개가 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자, 파멸 멜로 서스펜스 친애하는 X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